어이 우이아흠 우이아흠 오늘은 천간과 지지의 오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행이란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으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는 모든 생명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묘한 존재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여 그 우주의 별들에 가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뭐냐, 그 생명, 그 행성에 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디에나 물은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기 때문에 물의 흔적을 그곳에서 찾아가는 것이죠. 물론 이제 물이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을 형성하는 우리의 몸에도 약 70%가 물이고, 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대륙의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물은 그렇게 중요하고 또 생명을 지켜나가고 생명을 갖고 가고 이끌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 때문에 물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물은 이제 뭐 형태로 보면 많죠. 뭐 물이라고 해서 뭐 어디를 어떤 형태로든 흘러가는 게 뭐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도 물이고, 바위 틈에서 퐁퐁퐁 솟아나는 그것도 물이고, 또 이제 사람이 감정이 격해서 흘리는 눈물도 물이고, 뭐 우리가 참 계곡에 가서 떠 마시는 약수물도 물이고, 또 우리 이 가정의 안녕과 그 자식들의 건강을 빌면서 그 장독대에 떠놓고 비는 그 정한수도 물일 것이고, 또 왕이 백성들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위하여 흘리는 그 눈물도 물일 것이며, 다양한 형태의 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떨어지는 낙수물도 있고요. 예. 물은 이제 천간, 예. 천간에서는 임과 계가 물에 속하고, 땅 지지에는 해와 자가 물에 속합니다. 해와 자, 그러니까 동물 이름으로 말하면 돼지와 쥐가 되겠죠. 그것이 물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를 말하는 것에 우리가 이제 물체로 이렇게 분리해 보면 음료수라든가 씨앗, 어류, 잉크, 땀, 소금물, 채소, 필모, 포목, 섬유류, 비누, 세탁기, 배, 군함, 의류, 샘물 등이 수에 속하고, 물의 방향은 북쪽이고, 맛은 짠맛이고, 계절은 겨울이고, 색깔은 흑색입니다. 사람의 인체의 그 구분으로 이렇게 보면 수에 속하는 장기는 신장, 방광, 요도, 자궁, 귀, 생식기, 고환, 갑상선, 혈액, 대소변, 머리의 흑점, 그리고 장단지 등이 수에 속합니다. 그럼 이제 인체를 지나서 인물이나 직업으로 분류를 해보면 물에 속하는 것은 임산부, 어부, 맹인,
매춘부, 의사, 철학자, 승려, 저술가, 양상군자, 투기꾼, 술주정꾼, 산부인과 의사, 공예인, 배선장, 또 그리고 이제 주먹구식으로 장사하는 엉터리 장사꾼들이 이 수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수는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듯이 모든 것에 참 깃들어져 있죠. 수의 분류는 이렇게 마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는 불을 말하며 불은 힘을 나타내기 때문에 화의 원천은 힘이다. 말하자면 우리 지구상의 가장 큰 그 양기, 센 그 불의 기운을 도와주는 태양이 불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달이 불이 아니냐? 아닙니다. 달도 불에 속하는데 달의 은은한 열기나 빛도 불에 속합니다. 천둥치며 번쩍거리는 벼락도 불이고, 화산이 폭발하여 흘러내리는 용암이나 열기, 빛 등이 있으며, 대장간의 화덕, 또 위급함을 알리는 산꼭대기에 피우던 봉화불, 살기 위해 털을 얻기 위해서 하전민들이 태우던 산불도 불이고, 또 정월달에 그 해충을 없애려고 불을 피웠던 그 쥐불놀이 하는 것도 불이고, 밤을 밝히는 등대도 불이고, 그리고 속상해서 어지럽고 머리가 산란한 것도 화에 속하고, 우리가 이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며 피는 작은 촛불도 불에 속합니다. 오행의 분류로는 천간에는 병과 정이 화이고, 지지에는 사와 오입니다. 그러니까 뱀과 말이 불에 속한다는 거죠. 계절로는 여름에 속하고 방향은 남쪽입니다. 물체의 분류로 보면 폭발물, 휘발유, 대형 차량, 화약, 미용재료, 전화, 전등, 간판, 안경, 액세서리, 유흥장, 유원지, 사진, 등대, 편지, 정거장, 화장품 등이 물체의 분류에서 화에 속하며, 인체의 분류로는 사람의 기관으로서는 심장, 눈, 혀, 소장, 얼굴, 치아, 인후, 편도선, 삼초, 정신, 신경통, 입 또는 입술, 시력, 발열 등이 이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물과 작업으로 분류해 보면 용접공, 전기기술자, 미용사, 마부, 보일러 화공, 화부, 도시에 사는 사람들, 염직공, 화가, 소방관, 발명가, 창녀, 방화자, 소방관, 부녀자, 또 그리고 색을 좋아하는 호색인 등이 화에 속합니다. 이 화는 힘의 표상입니다. 때에 힘을 내는 곳, 그것에 화의 기운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무의 기상은 자라난다, 뭔가 새로 움튼다, 움트는 기상입니다. 자라는 기상. 그래서 우리 어린 청소년들한테 그 청자를 붙이는 것은 잘한다는 뜻 있잖아요. 그만큼 나무의 기운은 잘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무는 종류만큼이나 그 쓰임이 다양하고, 일일이 뭐 참 말이나 글로서 열거할 수가 없을 만큼 우리 일상에 쉽게 접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나무는 자라는 기운이라고 했고, 또 젊음의 기상이고, 또 우리 젊은이들을 품고 있는 청운의 꿈이고, 그릇의 그 종자에 속하며 뻗어나가는 젊은 기상을 말하는데, 오행의 분류에서는 갑과 을이 천간의 오행이고, 오행이 갑과 을이 목에 속하고, 지지에는 인묘입니다. 인묘는 호랑이와 토끼가 이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체의 분류로 보면 목재, 나무, 그 다음에 전신주,
동상, 발전기, 가로수, 고층빌딩, 나루터, 의복, 종이, 그릇, 목기, 나무수저, 서적, 책상, 탑, 박달나무, 섬유질, 비누, 묘목, 가구, 낚싯대나 창고 등이 물체의 분류로 해서 목에 속하고, 인물로 말하면 사람에게는 장사꾼, 학자, 또 무서운 사람, 또 건망증 환자, 또 법인, 언론인, 교육자, 판사, 노동자, 건축업자, 유아, 지휘자, 당구, 골퍼, 야바이꾼, 신경성 환자들이 이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인체 분류로 나눠보면 인체의 장기 중에 머리, 눈, 담낭, 근육, 동맥, 무릎, 팔, 간장, 이마, 모세혈관, 말초신경, 수족, 손가락, 발가락, 정갱이가 우리 몸의 분류에서 목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는 금은 단단하기 때문에 지배력, 남을 제압한다든가 남을 끌고 가는 지배력이며 지배력을 나타내는 힘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우리 모두에게 단단한 것이 금이라고 해서 지천에 널려 있는 것이 바위나 돌덩이나 모래나 이게 다 금에 속합니다. 그것을 이제 가공하면 쇠도 나오고 이제 보석도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 모래 속에서 금이 나오고 또 바닷물 속에서 이 덩어리 상태로 굴러다 있는 것도 이 수은이 있다고 합니다. 수은이나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금에 속하고 고철 덩어리 산화돼서 칙칙하게 변하는 것, 또 장식, 왕이나 아니면 대관들이 그 장식하는 그런 것들이 또 금에 속하고 또 몸지장에 쓰는 장신구라든가 놀이기 이런 것도 다 금이고 일상에 사용하는 우리들의 그 편리함을 위해서 사용하는 연장들이나 기계, 공구, 자동차, 대포, 우주 공간에 쏘는 미사일이나 우주선도 오행으로 이제 다 금에 속합니다. 천간으로서는 경과 신이 금이고 지지의 동물들은 신과 유가 됩니다. 신은 원숭이, 유는 닭을 말하죠. 산하에 널려있는 돌멩이라도 가공해야 금을 쥘 수가 있을 것이기에 금은 쥐는 순간 힘을 갖는 것이고 그 단단함과 희소 가치에 따라서 값이 매겨지고 또 나름대로 지배력이 달라지겠죠. 금은 성질상으로 볼 때에 알아서 알아보고 귀한 대접에서 취하는 사람이 금을 취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산하에 널려 있는 그 자연의 그 자연석이나 돌멩이 이런 것들도 해보면 금만 있겠어요. 다이아몬드도 있고 루비, 사파이어 모든 그 귀한 것들이 그 돌에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알아보는 자만이 아는 자만이 취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물체로 분류를 해보면 물감이나 차량, 지폐, 무기, 금, 은, 그릇, 비행기, 악보, 보석, 침, 고추, 양념 등이 이에 속하고 사람의 인물로 보면 항공사, 조종사, 은행원, 군인, 운전기사, 철도인, 부관, 노인, 가수, 접대부, 요리사, 침술사, 마취사, 의사 등이 인물의 분류로 봅니다. 금으로 봅니다. 인체의 장기 분류로 보면 폐, 대장, 근골, 경락, 음성, 피부, 골수염, 정맥, 코, 혈관, 모발, 타박상, 그리고 또 월경 등이 이에 속하며 계절은 가을이고 색은 백색입니다.
금은 지배력입니다. 힘을 나타내는 지배력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토는 만물의 본이고 재산, 재화의 중심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다 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차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토는 만물의 중앙이 있기 때문에 본이고 재화, 재산이고 중심이다. 그런 것들은 이제 흙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온 대륙과 이 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뭐 사용 용도에 따라서 뭐 참 다양한 걸 보지만 뭐 참 우리가 이제 뭐 제방을 쌓는 흙이 있고 또 벽에 바르는 흙이 있고 또 지붕 위에 또 난방을 위해서 올려지는 또 흙도 있고 또 길을 만들 때 쓰는 흙이 있고 뭐 어디에나 흙은 우리가 이제 그 필요한 그 재료로 사용하고 때때 이제 그 참 일을 하지요. 오행의 특성상으로 물체로 분리하면 공장, 창고, 화로, 도자기, 시계, 서적, 표구, 골동품, 전기 계산기, 어음수표, 물감, 조미료, 식품, 골재, 시멘트, 모자, 의상, 포목, 비품, 외제품, 특허품, 약재, 병풍, 부채, 장판, 무기, 증권, 금고, 자갈, 모래밭, 얼음판 또는 농사짓는 농토가 이에 속합니다. 인물로 이제 사람의 인물 지구꾼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은행원, 군인, 세무사, 소년, 중개인, 부동산업자, 여관업자, 영어인은 이제 학교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죠. 그 다음에 미용사, 불청객, 범법자, 광고업자, 요리사, 법관, 석공, 토목기사, 재봉사, 가난한 빈곤자, 경찰관, 수의, 술을 좋아하는 주색인, 변호사, 예술인, 두목, 자본가, 마치사, 영양사 등이 분류상 금에 속하고 인체의 분류로 보면 토에 속하고 인체의 분류로 보면 비장, 복부, 코, 수족, 맹장, 췌장, 접촉물, 피부, 허리, 가슴, 갈비, 등, 위장, 배, 위, 입술, 척추, 잇몸, 항문, 위신경 등이 이에 속하며 천간에서는 무와 기가 토에 속하고 지지에는 진술충미 즉 용, 개, 소, 염소가 토에 속하고 방위는 중앙방위이고 색깔은 황색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설명을 더 해보자면 다른 그 오행의 그 분류들은 이 지지에 두 개씩 들어있죠. 예를 들어서 갑, 을 하면 이건 목에 속하고 병정 하면 화에 속하고 그런데 이 무와 기가 토에 속하고 경신 금에 속하고 임계 수에 속하고 그럼 지지를 보면 묘한 것이 이 정월달의 기준으로 모든 시작은 이제 자축인묘로 시작합니다만은 편의상 나 같은 경우는 이제 1월달이 범달이기 때문에 1월달, 2월달 이렇게 3월달, 4월달 이렇게 나가면은 호랭이가 정월달입니다. 호랭이와 토끼 이거는 오행이 목에 속합니다. 그런데 3월달은 진이거든요. 이건 토거든요. 진. 그럼 1, 2월 다음에 3월이 토. 요거 꼭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싹 방향을 바꿔서 4, 5. 뱀과 말이 화에 속하는데 그 6월 달에는 미토가 들어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방향을 바꿔서 7, 8월로 넘어가면 원숭이와
닭의 달이 있는데 이거는 금에 속하는데 그 다음에 또 2달 지나서 또 석 달째는 뭐가 있어요? 예, 술토가 있죠. 9월 달은 술토, 예, 토에 속하는 달이고. 그 다음에 10월 달로 넘어가면 해, 돼지달과 그 다음에 자달이 이제 10월 달과 11월 달이 되는데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또 축토가 들어있죠. 예, 그래서 이 토는 어느 방향, 동서남북의 방향을 가늠하는 것이 중앙에 속해 있다. 중앙에 속해 있으면 어떻게 해요? 3월 달에는 봄을 관장하는 진토가 있고 또 6월 달에는 여름을 관장하는 미토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을을 관장하는 금의 뒤에 꼭 그 결과물인 술토가 있고 그 다음에 12월 달 추울 때 10월 달, 11월 달을 지나서 12월 달에 또 겨울 끝트리에 축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쭉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만큼 토는 지지의 모든 오행을 담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편리할 것입니다. 뭐 재미없는 것 같이 이번에 강의는 뭐 인체 분리라든가 뭐 인물이라든가 뭐 특정적인 물질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것들이 기본이 돼서 앞으로 많은 일들 엮어낼 때에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것도 알 수가 가늠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오행에 따르고 오행이 또 이 섞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뭐 닭의 달에서 내가 닭의 달 6, 달에서 태어났는데 또 그 다음에 뭐 자로 갈 수도 있고 또 뭐 축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은 변화는 무궁무진한 것이니까 그 갈 때에 그 오행상의 특징과 특징적인 기운을 보고 이 사람은 뭘 하면 되겠구나. 이 사람은 지금 기운이 뭐니까 뭘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이번 시간은 좀 재미가 없고 좀 딱딱한 말 같이 들리는 오행의 특정과 인물과 인체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각 그 오행의 방위 즉 동은 갑의 목의 기운이고 남쪽은 지지로 보면 사, 오, 화의 기운이고 그 다음에 가을은 그리고 화는 적색이고 그 다음에 가을의 기운으로 가면 색은 백색이고 신과 유 첨단은 경과 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서쪽 방향이고 그 다음에 북쪽 방향의 흑색은 수에 속하는데 그것은 임계와 지지에서는 해자가 이에 속한다. 이렇게 해서 오행의 그 특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조금 알고 저는 이 강의를 하는 것의 가장 중심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숱하게 듣는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아니라라고 하기 전에 내가 자연의 이치 이 만물이 돌아가는 이 이치를 알고 가자는 거죠. 그 알면 뭐 의심할 것도 없고 또 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매일매일 뭐 하루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이제 이 글을 보고 그렇군요. 뭐 별건 아닙니다. 이 자연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군요. 그리고 뭐 사주팔자 뭐 좋다 나쁘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항상 이 강의를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